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한국 엔터테인먼트가 유욕을 석권, 서브컬처로 내몰린 일본의 반격은이란 제목의 일본 기사를 살펴보고 그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대인기를 일으킨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골든글로브 등의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시상식 시즌을 맞이하여 다시 주목을 끌었습니다. 한국은 드라마, 영화뿐만 아니라 K-POP 등도 굳건히 인기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에서의 한류 부문 해마다 존재감이 높아지고 있고 일본의 그림자는 옅어져 갈 뿐입니다. 뉴욕에 주재하는 필자가 현재 한류붐 현상을 취재했습니다. 뉴욕의 중심지 타임스퀘어에서 남쪽으로 10분 정도 걸어가면 거리에는 한글이 넘쳐나고 한국길 레스토랑, 카페, 화장품 가게 등이 빼곡히 늘어져 있는 코리안타운이 나옵니다. 뉴욕의 대학에 다니는 다니엘 씨는 한 모퉁이에 세워진 고려북스를 방문했습니다. 목적은 지금 모으고 있는 BTS의 음악 앨범을 찾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작년 그래미상에서 BTS를 처음 알게 되었고 그들의 음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 씨는 미국 음악업계에서 가장 권위가 있다는 그래미 시상식에서 BTS를 보고 이제까지 들어왔던 미국 팝에서 K-팝으로 전향했습니다. 지금은 아미로 불리는 BTS의 열렬한 팬이라고 합니다. 다른 대학생인 엘리아드너 씨는 K-팝이나 K-드라마의 광팬입니다. 최근에는 일본에서도 화제가 되었던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나 빈센조에 빠져있다고 합니다. 많은 미국인, 특히 젊은 세대는 K-컬처에 매우 흥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젊은 사람들에게 무척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라고 엘리아드너 씨는 말합니다. 필자도 미국에 거주한 지 20년 이상이 되었지만 미국에서 아시아 문화가 이렇게까지 널리 수용되는 것을 보는 건 처음입니다. 게다가 그 부분이 한국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차를 운전하고 있으면 라디오에서 한국어 노래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전자제품 대리점에 가면 삼성의 스마트폰이나 LG의 텔레비전이 무수히 많이 즐비하고 온 거리에서는 현대, 기아의 자동차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일본의 소니나 도요타가 화제를 모았었지만 이제는 한국 메이커에 완전히 점령당한 것 같습니다. 더욱이 2020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국 영화 기생충이 비영어 영화로서 첫 작품상을 수상하고 작년의 대히트작 오징어 게임은 2월에 행해지는 전 미국 배우 조합상에 외국어 드라마로서 처음으로 노미네이트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노미네이션으로 미국 언론을 현재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미국의 인기 어린이 프로그램인 세서미 스트리트에서 작년 말에 첫 아시아계로서 등장한 캐릭터의 이름은 왜인지 한국의 이름인 정입니다. 미국에서의 한국 문화의 약진은 멈출 줄을 모르는 듯합니다. 1980년대 일본처럼 한국에 대한 인식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동아시아 중에서는 한국의 팝 문화이고 일본은 서브컬처의 지위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장하는 이는 남부 버지니아주에 있는 조지 메이슨 대학에서 동아시아 문화나 K-팝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 크리스탈 앤더슨 개곤 교수입니다. 어린 시절에 쿵푸 영화나 우주전함 야마토를 보며 아시아 문화에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다는 앤더슨 씨는 과거 1970년대 브루스리 등의 영향으로 중국 무술이 주목을 끌었고 1980년대에는 일본의 애니메이션 문화 그리고 현재에는 한국의 K-팝이나 K-드라마가 미국에서 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류 붐이 중국이나 일본과 다른 것은 팬층의 넓이와 미국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의 크기입니다. 앤더슨 씨는 그것에 대해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넷에 의한 콘텐츠의 보급입니다. 과거에는 거주지의 서점이나 영화관, 비디오 가게 등을 통해서만 아시아 팝 문화를 접할 수 있었지만 인터넷에 의한 미 중서부의 지방에 있는 미국인이라도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SNS에 의한 팬과의 연결입니다. 특히 K-팝 아티스트들은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틱톡 등을 통해 SNS 팬과의 관계성을 쌓아올리는 것에 상당히 성공했다고 앤더슨 씨가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 정부에 의한 오랜 기간에 걸친 문화 수출 전략입니다. 1990년대 후반에 일어난 아시아 통화 위기로 침체된 경제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당시의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의 문화산업을 21세기의 국가기관 산업으로 여겼고 미디어나 엔터테인먼트 업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앤더슨 씨는 이 세 가지가 미국에서의 한류붐이 퍼져나가는 커다란 이유라고 말하면서도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앞으로도 새로운 콘텐츠를 계속 만들지 않으면 트렌드를 따라가는 미국 팬들은 실증 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확실히 한류붐으로 미국에서 일본 문화에 대한 주목도는 내려갔을지도 모르지만 애니, 코스프레, 닌자 등의 일본어는 일상회화 속에서 자주 사용되고 지방 슈퍼에 가면 초밥이 놓여있는 것이 흔하고 이미 미국 사회의 일상 속에 정착한 걸지도 모릅니다. 한국과 일본은 아무래도 경쟁 상대로 인식되기 쉽지만 아시아계 주민에 대한 증오 범죄가 급증하는 현재 이러한 한류붐이 필자와 같은 미국에서 생활하는 아시아인들에게 있어서 좋은 영향으로 변하길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 반응입니다. 일본의 서브컬처는 이미 일본이라는 인식조차 가지지 않을 만큼 침투되어 있을 뿐이다. 유튜브에 재생 횟수를 마구 올리는 데에 국가 예산을 쏟아붓는 열정. 지금 미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선배라든지 일본어를 대화 중에 사용하는 게 유행하고 있다. 다만 일본에서 사용하는 본래의 의미와는 조금 다른 뉘앙스로 사용되지만 그게 또 젊은이다운 재미이지. 이런 식으로 언론이 강제하지 않아도 저절로 침투하는 것이 진정한 유행이라고 생각한다. 넷플릭스가 어떻다고 말해도 지난 12월에서 1월에 유럽 미국 영화를 석권한 것은 소니 픽처스의 스파이더맨이기도 하다. 처음부터 미국을 의식해서 만드는 것과 일본 국내용으로 만드는 것을 비교해도 소용없지 않나? 아시아인 증오를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면 미국 유럽에서 한국 엔터테인먼트가 인기가 있으면 좋다고 생각해. 일본과 한국에서는 잘하는 분야가 다르니 딱히 반격할 필요는 없어. 뉴욕의 한국 요리점은 중국인이 경영하고 있는 듯하고 웹툰은 아직인 것 같고 BTS는 이제 곧 병역의 의무가 있고 기생충 이외의 영화는 없고 드라마는 넷플릭스도 얼마나 길게 이어질까.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는 한국인이 일본 요리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시아인 증오는 한국 콘텐츠가 인기여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간단한 방법으로 개선되지 않아. 흑인인 마이클 잭슨이 있었지만 흑인 차별은 사라지지 않았지. 증오는 사회의 문제이니까 다만 오타니의 영향으로 일본인의 인상은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서브컬처라는 단어의 사용 방법이 틀렸다고 생각한다. 가부키, 연극, 그림 등의 메인 컬처에 대한 만화, 게임 등의 문화를 서브컬처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K-팝도 일본의 만화, 애니메이션도 같은 서브컬처에 들어간다. 다양한 컬처가 뉴욕에서 유행하는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게임은 한때 중국이 위세를 떨쳤지만 나라의 방침이 변해서 갑자기 없어지기도 하니 번성과 쇠퇴는 세상의 이치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뉴욕이나 대도시의 광고에 일본의 평판이 떨어지도록 자금을 들여서 내보낼 정도입니다. 확실히 해외 사람들이 그런 광고를 본다면 일본이 나쁜 거야, 아직 사과하지 않았다니 라고 생각하겠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사람의 마음을 조작하는 게 능숙합니다. 일본은 선전을 너무너무 못하니까 아무리 돈을 들여도 헛수고가 될 뿐이야. 타국을 우러러보기만 하고 이제 와서 한국의 전략만 흉내내도 쓸데없는 짓이지 않을까. 제대로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제대로 선전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애초에 대중문화 오락이 서브컬처니까 한국 엔터테인먼트도 서브컬처야. 서브컬처로 내몰린 일본이라는 제목의 의미를 모르겠어. 어느 나라든 발전기, 융성기, 쇠퇴기라는 게 있고 일본은 지금이 쇠퇴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한국도 다음 신흥국이 한국을 따라잡고 뛰어넘을 거다. 우리들은 아직 다른 나라가 발을 들이지 않는 분야에서 열심히 하면 된다. 엔터테인먼트는 딱히 경쟁 같은 게 아니니까 엔터테인먼트가 아트의 세계에서 각자가 좋다고 생각하는 걸 세상에 내놓으면 된다고 생각해. 하지만 한국의 영화 퀄리티는 일반적으로 높다. 일본 영화는 다른 시스템이겠지. 일본에서 뛰어난 만화가 나와도 영화로 제작하면 대실패작이 되는 것도 많다. 애초에 일본과는 분야적으로 경합하지 않았잖아. 일본에는 애니, 만화, 게임이 강점이지만 한국은 음악이나 드라마겠지. 예전에는 음악이나 드라마도 일본이 강했지만 엔터테인먼트 전체가 내몰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애초에 일본의 문화는 애니 이외에 평가를 받는 게 있어. 거의 모든 콘텐츠는 해외용이 아니라 국내용이잖아. 진심으로 해외를 목표로 하는 거야. 한국의 드라마는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이 많아요. 사랑의 불착의 여운에 잠겨 있습니다. 음악도 좋았어요. 일본의 제작자는 한국의 장점을 점차적으로 받아들여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쓰는 사람들 진심이야. 일본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뉴욕에 주재하는 사람이 쓴 기사를 보며 엉터리라니. 현상을 파악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망해갈 뿐이야. 이겼다, 일본을 이겼다, 졌다, 한국에 졌다. 아레아씨, 이제 만족합니까? 뉴욕을 석권하고 있다니 아무도 안 믿어.
한국의 엔터테인먼트의 실력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대책을 생각해야 한다. 인정하지 않고 이대로 방치해두면 어린애들이 모두 한국에 물들고 그것을 한국 정부가 이용하여 심각한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 대중문화라는 표면적인 부분에 의해 이미지 전략을 이용하기 시작하는 한국을 일본은 좀 더 경계해야 한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정말 일본의 정신승리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한국의 기사도 미국의 기사도 아닌데 일본 내 기사를 가지고 엄청나게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 모습이 왠지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어떤 일이든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발전하지 않습니다. 현실 감각을 상실하고 망상 속에 살아야 하고 그 망상은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과거의 일본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일본이 침몰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나라 또한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